금리 계속해서 좀 상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있었던 ECB에서는 금리 동결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카드는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고용이 좋습니다. 고용이 좋다라고 한다면 점점점인데 일단 물가에 상방 압력을 주는 이슈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상 확률 9월에 55.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한 번쯤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국채금리에는 이 두 번 인상의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오질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방이 어디까지일까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4.3 뚫어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4.351로 마감이 됐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4.7까지 터치를 했고요. 4.699, 2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도 장중에 5.2를 터치하게 되면서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지점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AI 업체들에게도 그렇게 좋지만은 못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전 세계 AI 관련 채권 발행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자금 조달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글로벌 AI 채권 발행 규모의 급격한 확대가 눈에 띄고 있다라고 합니다. AI 관련 채권 대출 발행 규모가 지금 5천억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25년 전체 추정치가 원래는 3,200억 달러 규모였다라고 합니다. 이미 7월에 넘어버렸다라는 거고요. 근데 자금 조달 생태계가 하이퍼스케일러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장비 이런 AI 생태계 전반 그리고 전력, 에너지까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만 채권 찍어볼까, 유증해볼까 였다면 이제는 AI 관련된 모든 인프라 밸류체인에서 지금 채권을 찍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크레딧 스프레드 영향, 투자 전략 방향도 함께 보면요. AI 관련 물량의 지속적인 공급 부담은 크레딧 스프레드의 완만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은 거의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AA 등급 대비 BBB 등급을 선호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채를 찍고 어느 정도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서 조달처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모채권, 사모, 인프라펀드, JV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사모 대출 이슈잖아요. 사모 인프라, 사모 신용, 사모 펀드를 통한 데이터 센터 거래 규모만 2천억 달러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지점 우리가 잊지 않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글의 실적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바클레이스에서는 저거 제미나이 돌리려면 돈 좀 더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잉여 현금 흐름 적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28년 정도 들어가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분석들이 분분하게 갈리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캐펙스, 구글의 캐펙스 전망치를 많이 올려줬습니다. 28년에는 5천억 달러까지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요. 이는 같은 기간 프리캐시 플로우를 모두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금을 다 써서 다 투자한다라는 거죠. 제미나이 지금 4대형 AI 모델 훈련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 지금 컴퓨팅 파워가 없다라고 부족하다라고 구글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미 외부 GPU 임대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이 지점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구글 같은 경우 오늘 낙폭이 좀 깊은 모습들 그리고 M7 종목들 전반적으로 밀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7%대 급락, 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M7의 ETF들도 일제히 밀리고 있습니다. 4.6%대 하락 보였던 맥스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건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의 규모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순이익이 감소했다. 그리고 현금 흐름 적자
적자 전환됐다라는 모습이 주가에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테슬라는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이제는 뭐 로봇의 시대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투자가 있어야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뭐 회사의 미래에서는 이해가 되는 스토리입니다만 주가는 그렇지가 않죠. 때문에 14%대 급락세 보여준 테슬라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밀리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최근의 흐름 좋지 못합니다. 상장 후 고점 대비 50% 이상 밀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 어닝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양사 사업 간에 접점, 더 많은 중복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합병을 하겠습니다, 합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언급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도록 하겠고요. 다다음 주면 스페이스X도 이제는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락업 물량이 꽤 풀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 가져가면서 최근 밀렸다가 일단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118달러 수준이라는 것도 함께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M7 빅테크들이 돈을 써서 그 돈은 어디로 가냐? 메모리로 갑니다.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도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테슬라의 어닝콜 중에 이게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론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론이 테슬라의 메모리 물량을 배정해 주기로 했고 향후 수년간 테슬라를 위한 공급망을 만들어서 주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메모리 가격이 뜨거운 상황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제로 매우 의미 있는 규모의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닝콜에서 우리 비싸지만 메모리 얻었어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해석되고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대 강세 보이면서 990달러 선 터치에 성공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1000달러 가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라는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쇼티지가 나고 있는 건 바로 CPU 쪽입니다. 인텔과 AMD, 중국 서버업체와 CPU 장기 계약 체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매 물량은 확정하지만 가격은 일단 확정하진 않았다라고 하고요. 1, 2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LTA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 공급에 대한 니즈가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M7이 밀리고 빅테크가 밀리게 되면서 AMD도 함께 약세로 마감을 짓기는 했습니다. 2.2%대 하락이었습니다만 애프터에서 올라가고 있죠. 왜 오르냐? 바로 인텔의 호실적 덕분입니다. 인텔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사실은 10% 이상의 급등을 보이다가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4% 상승에 그쳐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간 100달러는 잘 지켜내고 있는 인텔의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조정 EPS, 매출 총 이익률, 거기다가 캐펙스까지도 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숫자를 내놨습니다.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41.8%고요. 예상치가 39%였습니다. 기존에는 캐펙스 180억 하겠다라고 했는데 200억 달러까지 그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했고요. 부문별 실적과 현금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지표 보면 현금 흐름 예상치 역시나 상회하는 모습들, 순이익도 역시나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2배가량 상회했다는 거 긍정적이고요.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역시나 긍정적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매출 가이던스를 내놨다는 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AI의 판이 커지고 있고 돈을 버는 것은 하드웨어 쪽이라는 것을 인텔의 실적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분위기가 좋았던 곳은 방산주입니다. RTX가 7% 이상의 강세, 록히드 마틴 정말 오랜만입니다. 10%대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왜 전쟁이 나도 방산주는 못 올라요 했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역시나 실적은 좋았습니다.
기록적인 주문으로 전 세계 방위, 호황에 수혜를 입었다라는 평가받고 있고요. 사드 계약에 힘입어서 수주 잔고만 2천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RTX 같은 경우는 역시나 호실적에 연간 가이던스 상향하면서 전반적인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GE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2%대 상승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라이릴리 좀 볼까요? 일라이릴리가 1.9%대 강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요즘에 약간 조정이 있긴 한데 그래도 1,100달러 위의 수준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고 있고요. 뉴스도 좋았습니다. 비만 치료제, 새로운 비만 치료제인 레타트루타이드 3상 임상시험 2건에서 긍정적인 결과 확인했습니다. 1차 평가 변수 충족을 했고요. 비만과 제2형 당뇨병 동반한 성인 환자에게서는 최대 20%의 체중 감소, 중증 비만 쪽에서는 최대 22%의 체중 감소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승인 신청은 내년 1분기에 한다라고 하네요. 분위기는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